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로부터 무더기 반대표와 기권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 세대 전체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미래 세대가 손해를 봐서 기성세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제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을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 조정 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세속 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준 셈입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연금 개혁안의 내용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10,000원 내고 5,000원 받는 것을 두고 어찌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 세대를 기만하는 언어일 뿐입니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의 세대는 그나마도 더 받는 구조에 포함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 같은 개악에 동의한 우리 국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연금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뼈를 깎고 살을 째는 고통이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분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제5차 재정추계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도 효과를 평가하고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제5차 재정추계입니다. 연금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철저하게 이 재정추계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도출되는 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 4.5%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와 자산군 변동성을 반영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기금 수익률이 오르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염원이 담기면 수익률이 알아서 오르는 것입니까? 이러한 수익률 가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1%포인트의 수익률 상승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 환경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에 따르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습니다. 5.5%포인트가 아닌 4.5%포인트의 기금 수익률로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향후 70년 동안 매년 1%포인트의 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 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습니다. 또한 제5차 재정축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임의로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 추계를 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인구 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억지로 늘어났지만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에서 39.2%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46세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개혁입니까? 계약의 기초가 된 가짜 추계 방식에 앞장선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연금 특유의 논의는 철저하게 제5차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한 데이터의 핵심 가정들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장된 연금 정책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의 자세입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번 국회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 생각에 2조 5항인 재정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라는 명문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정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 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 안정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시는 여야정 협의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연금 특위에서 깊게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님 생각은 자동 조정 장치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드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023년에는 이 5차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2055년에 기금 소진 시점을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서 기금 소점을 1년 늘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뀌면은 그 뒤에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숫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3년 10월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 추계가 오면은 그걸 반영하겠다고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시의성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의성을 그때그때 반영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고요. 정말로 시의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환차액이나 주식시장 매매 가격까지도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왜 재정 추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굳이 1년을 늘리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말씀하시는 그 외환의 변동 같은 것은 단기간의 변동이 있지만은 인구라고 하는 것은 추세고 또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구 추계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에 했던 그 5차 계획에 했던 것도 통계청에서 전망을 하신 거고 저희가 작년에 안을 내면서 참고한 것도 통계청의 수정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했다 하시는 것은 좀 그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편한 통계만 가져다 썼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리한 통계를 갖다 썼다라는 의심을 감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음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늘어가지고 결국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1년을 늘려서 보험료를 이렇게 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뭐 최신 정보를 썼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가 그거를 최신 정보를 씀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이익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최신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왜 23년 10월 이 종합계획과 변경된 것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그쪽에 좀 더 설명을 좀 강화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엔 더 중요한 문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신인구 추계가 시의성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기금 수익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기존의 4.5%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실은 제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5.5%로 기금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5.5%로 올렸습니까? 예, 5.5%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최근 5년, 그다음에 최근 10년의 기금 수익률이 5.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수익률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차 5개년 계획, 5차 종합운영계획과 이번 계획에서도 국회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 개선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가 그 소속된 그 재정추계 실무단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전문가분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4.5%에서 5.5%로 1%포인트가 올라가는 가운데 명확한 근거는 지금 제가 듣진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 뭐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은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기금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과 염원을 담은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1%포인트 정도는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저희가 명시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 최근에 수익률이 5.5% 정도 됐다는 말씀이 계속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네.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 비교한 표를 좀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8.2%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부가 노력을 하면 4.5%의 수익률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때는 그 세계 아니, 물론 제가 예, 연금 물론 작년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아니, 정확한 장관님, 10% 이상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환차익까지 다 고려하고 증시까지 활용해서 이 내용을 반영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너무 그 고공지표가 필요한 내용들 이 연기금의 이 소재 시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료만 취업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4.5%에서 5.5%로 올리면 좋죠. 그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1%포인트를 장기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그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5.5%를 올린다고 통계를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건 뭐 판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그거를 전문가 분들한테도 설명을 들었고 전문가 분들의 판단을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수용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네. 제가 앞서서 이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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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금리가 왔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저희가 국회 연금제가 다시 구성이 됐고 개혁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핵심 과정들을 반드시 부기해 주시고 예. 5차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든 통계에 대해서 부기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또 제 5차 운영 계획에서 했던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또 이번 연금 개혁의 기초가 됐던 추가 추계에 대한 기본 가정이나 그거에 대한 결론들도 상세히 보고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